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붕어낚시 월척 특급 송기섭입니다. 저는 오늘 전라북도 군산편에 이어서 조금 더 올라와서 충청남도 보령시의 용제지에 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용제지에서 월척 특급을 진행하는데 시청자 참여 세 분이 하시겠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인사하시죠. 예, 충남 웅성에서 온 김재호라고 합니다. 예, 김재호 씨. 안녕하십니까. 수원에서 온 이원흥이라고 합니다. 이원흥 씨. 예, 안녕하십니까. 충남 천안에서 온 박종훈이라고 합니다. 예, 박종훈 씨. 자, 이렇게 세 분과 오늘 이 용제지에서 월척 특급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용제지는 수면적이 약 3만 평 정도로서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이 사전 정찰을 하고 제가 두 군데를 둘러보고 이곳이 그림이 좋고 눈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자리들을 잡았습니다. 이 저수지는 연과 줄풀, 수련, 마름, 그리고 말풀, 또 떼짱수초, 이 모든 수초들이 종합적으로 아주 잘 어우러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수심이 대략 1m에서 전후한 이런 수심을 가지고 있고 물색도 아주 양호한 편이고 오늘 여기에서 월척 특급 진행하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각자 위치에 가서 준비를 하고 오늘 월척 특급 한 편을 진행하겠습니다. 각종 수초대가 조화롭게 자생한 용제 저수지. 조사들 벌써 저수지 전역을 둘러보고 자리를 잡았다는데 둘러본 저수지는 과연 어땠을까? 자, 지금 보령시에서 안내를 있는 우리 낚시 친구한테 안내를 받아서 왔는데 이 저수지가 전반적으로는 참 마음에 드는 저수지입니다. 또 다른 데를 돌아보고 자리를 잡겠습니다만 지금 이 저수지에 보면은 연안수초가 잘 발달해 있고 마름하고 연하고 발달이 돼 있는데 이유를 모르겠는데 연잎이 피어오르다가 전체가 지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줄풀이 연안에 아주 광범위하게 발달이 돼 있고 그 앞쪽으로 혼재해서 떼짱수초가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하절기로 들면서 떼짱수초는 그 밑에 가스층이 생기기 때문에 산소가 모자라서 사실은 붕어들이 들어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떼짱수초가 지금 하얗게 꽃이 만개해 있네요. 이 꽃이 피어 있는 동안에는 가스가 잘 안 찹니다. 꽃이 지면서 바로 밑에서 사가서 전입이 되면서 가스층이 생기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줄풀과 가스층, 떼짱수초 요 언저리에 찌를 세우는 포인트로서는 아주 유망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른 데 또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자, 이쪽은 상류 쪽에 해당되는 곳인데 지금 줄풀하고 떼짱수초가 아주 잘 어우러졌고 전혀 낚시한 흔적이 없는 생자리입니다. 이런 데에서 이 줄풀과 떼짱수초 사이사이에다가 직접 공략하는 방법으로 해서 찌를 세우면 상당히 유망한 곳입니다. 제가 지금 재보진 않았지만 찌를 세운다면 대략 한 60에서 80cm 정도의 수심이 될 것 같고 물색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긴 데로 해서 떼짱수초 바로 너머 쪽에 듬성듬성한 무더기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찌를 세워도 아주 유망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약간 안부 가진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물이 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 하나 가스층이 조금이라도 생겨 있다면 아마 붕어가 쉽게 접근하지 않을 포인트가 좀 우려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림으로만 봐서는 포인트는 최상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초도 좋고 물색도 좋고 겉보기엔 어느 곳에 대를 들이우고 찌를 세워도 금방 입질을 받을 수 있을 것만 같다. 자, 이쪽은 상류이면서 지금 제가 서 있는 왼쪽에서 저 위에서부터 마을하고 작은 논이 있는 그쪽에서 물이 흘러들면서 떼짱수초와 좌우측으로 줄풀, 멀리는 연, 그리고 중간중간에 마름, 수련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곳인데 공간지대가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와서 보니까 여기는 낚시하는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는 대물 낚시보다는 지렁이를 이용하거나 떡밥 콩알 낚시를 해서 마리수로 그러니까 대략 한 5치에서 8치까지
그런 마리수 낚시에 아주 유망한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가스가 떼짱 수초에 지금 염려되는 게 요즘에 지금 가스인데 수초 밑에 가스가 있는지 발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수초가 많이 우거진 데에서 가스층이 염려될 때는 지금 물은 약간의 갈색을 띠고 있어서 약간의 염려가 되는데 물 속에 잠겨 있는 떼짱수초 아래쪽을 걷어내 가지고 냄새를 맡아봅니다. 냄새를 맡아보면은 우리가 가정에서 가스레인지 돌려놓고 약간 셀 때 나는 냄새 비슷한 그런 불쾌한 냄새가 나면은 수초 밑에 수중에 가스층이 형성됐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전혀 그런 냄새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곳에서는 떼짱수초가 한창 꽃이 피어 있는 상황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걸 봐서 현재 떼짱수초대를 공략을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연하고 같이 맞닿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쪽은 연하고 떼짱수초, 줄풀 이런 것들이 지금 적절하게 잘 어우러져 있고 바로 앞쪽에는 지금 연한 가까운 떼짱수초하고 연잎이 듬성듬성 있는데 안쪽으로 지금 대략 보니까 한 2칸에서부터 5칸대 거리 이게 아주 포인트가 멋지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아주 유망한 포인트가 되겠는데 적절하게 짧은 데부터 아주 긴 데까지 필요하다면 6칸대까지 스윙해 가지고 찌를 세우면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곳이고 여기도 낚시를 많이 했던 자리인데 제가 보기에는 긴 데로 수초를 공략한 기법을 쓴 것이 아니고 바로 앞쪽에 이 공간지대에 찌를 세우는 것 같은데 자, 지금 낚시 바늘이 떨어져 있는데 이거는 글쎄요, 이거는 아마 가물치를 겨냥한 낚시를 누가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붕어 낚시용 바늘은 아니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저수지에서 특징적인 포인트 떼짱수초 줄풀이 아주 혼재단데 다음 공간지대가 있는데 마름하고 같이 있는데 이쪽은 이제 연잎하고 떼짱수초하고 줄풀하고 이렇게 어우러져서 적당하게 형성이 된대. 그러면서 여기에 수초 밑에 가스층은 아직 염려할 만큼은 아니다. 그렇다면은 상당히 시도해 볼 만한 그런 낚시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 저수지의 최상류입니다. 자, 지금 앞에 화면에 보면은 꼭 어디 독립된 수로처럼 안쪽에 줄풀이 띠를 형성하고 발달이 되어 있고 가장 쪽에 줄풀이 띠를 형성하고 발달되어 있고 중간에는 듬성듬성 연잎이 있으면서 수로처럼 비어 있습니다. 이곳은 즉 말해서 최근에 상류 쪽을 준설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수로처럼 되어 있는 곳은 수심이 아마 한 2m에서 3m, 3m까지는 안 되겠지만 대략 2m 전후한 수심이 나올 것이고 오히려 더 안쪽에 줄풀이 있는 쪽에 찌를 세우면은 대략 한 60에서 80 그런 정도 수심이 될 것이고 연한 수심도 줄풀 바로 바짝 붙이면 그 정도 될 겁니다. 이런 포인트에서는 이 수로처럼 돼 있는 데다가 찌를 세우는 낚시는 깔끔하게 마리수 낚시를 즐길 때 지렁이나 떡밥 콩알 낚시할 때 효과가 있고요. 대물 낚시를 한다면 아예 긴 대로 안쪽 둔덕이진 그러니까 준설하면서 파내고 그 안쪽에 안 파낸 수심이 낮은 그쪽 수초에다 찌를 세우는 요령을 쓰거나 아니면 아예 짧은 대로 연한 수초 줄풀 뿌리에 같이 찌를 세우는 그런 요령으로 공략하면 대물 낚시가 가능합니다. 이런 데에서 대체적으로 준설한 곳에 큰 붕어들이 잘 붙어서 먹이 활동을 하지 않는데 단 둔덕이진 곳 안쪽 줄풀이라든가 아주 연한 줄풀 이쪽에서는 간혹 월척급 이상 붕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전부 포인트가 될 것만 같은 이곳 용제지는 한여름이면 연반못이라고 불리울 만큼 연이 가득 들어차 있고 붕어, 잉어, 가물치 등 어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특히 붕어의 힘이 좋다고 소문난 곳. 그렇기에 조사들
하루의 낚시가 더 크게 기대되는 건 당연하다. 자리를 잡고 채집망을 던져놓고 좀 더 나은 조과를 그리고 조금 더 용이한 하루의 낚시를 위해 포인트를 꾸미는 조사들의 모습에는 정성과 함께 분주함마저 묻어난다. 송규섭 씨 역시 이곳 용제지에서 가져볼 하룻밤 대물 낚시에 벌써부터 잔뜩 기대를 해보는데 전체가 낚시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령이라는 지역적인 특성과 함께 장마철이라는 지금의 시기는 그 기대를 더 크게 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돼지고 있다. 그런데 대편성 도중 힘차게 올라온 찌에 체구 좋은 붕어가 낚여 올라왔다. 으쌰. 네, 맞아요. 황금색인데요? 아, 붕어 색깔 좋습니다. 지금 낚싯대 지금 피다가 어쩌는가 하고 굵은 지렁이를 달아놨었는데 곧바로 아주 멋진 찌올림하고 황금색으로 아주 빵도 좋네요. 때깔 좋은 붕어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고맙다. 잘 가거라. 채비도 갖추기 전에 올라온 첫 수의 붕어에 송규섭 씨 시작부터 기분이 좋은데 다시금 입질이 들어오는 걸까? 계속해서 눈을 뗄 수 없이 오르내리는 찌에 채비를 준비하는 것조차 힘들 지경이다. 이번에도 뭔가 제대로 된 입질이 들어온 것 같은데 힘차게 솟구친 찌에는 또다시 기분 좋게 붕어 녀석이 두 번째 인사를 한다. 역시나 채색과 체구는 좋다. 이것도 7시급은 되네. 계속해서 들어오는 시원한 입질과 쓸만한 조과에 기대는 더욱 부풀기 마련. 7시급. 활성도가 좋은 건지 낚시 준비 도중에 들어오는 입질들로 송규섭 씨 더욱 신중하게 하루의 낚시를 계획해본다. 그렇다면 그가 선택한 오늘의 포인트,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걸까? 자, 용제지 전체를 포인트 분석하면서 참여자들과 같이 한 바퀴 돌아보고 지금 이 자리는 제가 오늘 낚시할 포인트입니다. 제가 선정한 이 자리는 바로 앞에서부터 안쪽까지 떼짱 수초가 아주 잘 번성해 있고 그리고 줄풀들이 아주 잘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떼짱 수초 사이사이로 어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어로상에는 마름들이 듬성듬성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포인트의 수심은 대략 1m 수심을 유지하고 있고 물색도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여기에 포인트를 선정을 한 것은 제 방에서 맞은편이니까 여기도 상류에 해당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 방 왼쪽에 최상류라고 해야 되겠는데 제 오른쪽은 지금 기차 철길이고요. 이러한 장소는 물 순환이 잘 이루어지질 않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자칫하면은 이 하절기로 들면서는 그 물 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농도가 짙기 때문에 큰 고기들이 접근을 꺼려할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물 속의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따라서 바닥이 또 사토질이고 그래서 새우나 참붕어를 미끼로 한 대물 낚시를 했을 때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판단하고 지금 이 자리를 제가 포인트로 선정했습니다. 송규섭 씨가 오늘 공략할 상류권 포인트. 물 순환이 쉽지 않아 약간의 걱정을 안 할 수 없지만 부들과 갈대, 떼짱, 그리고 줄풀과 마름까지 수초대가 고루 분포하고 발달되어 있고 수초 사이마다 어로가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된 수심과 물색, 게다가 미끼 운용에 적합한 바닥 토양 등 대물 낚시에 대한 가능성을 엿보기에는 충분한 조건이 산지한 곳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초가 빼곡한 포인트에서 대체 어떠한 대편성을 운용하려는 걸까? 자, 이 포인트에서 제가 오늘 대편성 운용하는 것은 조금 욕심을 냈습니다. 10대를 운용합니다. 원래 제가 6대에서 8대 사이를 운용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많은 거죠. 근데 오늘은 지금 포인트 여건이 떼짱수초와 줄풀과 이 어로가 중간중간 형성되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나서 아주 앞에 근거리 쪽에도 찌를 세울만 하고 아주 떼짱수초 더미 너머에 원거리에도 찌를 세울 만한 자리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간격이 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걸레 없이 10대를 편성 운영합니다. 우선 짧은 대를 가지고 바로 앞에 약 한 2m 정도 발달해 나가 있는 떼짱수초 언저리를 그 틈새로 나 있는 이곳을 노리고, 오른쪽으로는 중간대로 줄풀이 무성하게 서 있는 그곳에 찌가 서도록 하고요. 가운데 앞쪽으로는 근거리보다는 원거리, 넓은 떼짱수초가 발달한 더미 너머에 바로 줄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틈새가 쭉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틈새 부분에 찌를 세우도록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그마치 낚싯대 10대를 운영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낚싯대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대물 낚시를 새우나 참붕어를 운용해서 해보면은 10대를 편성하더라도 실제로 하룻밤에 입질 받는 것은 많아야 5번 이냅니다. 아주 뭐 많을 때는 뭐 10번 이상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5번 이내, 아니면은 딱 한 번, 그것도 아니면은 아예 까딱도 하지 않고 하룻밤을 온갖 새는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곳에 밑밥을 사용해서 집어가 가능하다면 저는 2대만 운영합니다. 대물 낚시에서 정말 밑밥을 넣어서 집어를 해서 낚아낼 수 있다. 즉 말해서 대물 붕어를 유인해서 일정한 어떤 내가 목적하는 장소에 찌를 세워서 낚아낼 수 있다면 이렇게 여러 대가 필요 없겠죠. 2대만 해놓고 그 자리에 집어해서 와서 먹이를 먹도록 하고 낚아내면 되겠죠. 근데 제가 해보면은 그렇게 집어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에마다 찌를 세워놓고 대물 붕어가 접근해서 먹이 활동하면서 회유할 만한 공간, 거기를 노려서 만나는 것이 훨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폈습니다. 근거리, 원거리, 어느 곳 하나 놓치기 아까운 포인트에 오늘은 조금 욕심을 내봤다. 그 욕심, 그 기대, 다른 조사들이라고 다를 바 있을까? 조심스럽게 채비를 안착시키고 주의 깊게 채비를 바라보는 조사들 모두 월척에 대한 마음은 마찬가지. 자신만의 포인트와 자신만의 공략법에 믿음을 갖고 꼼꼼한 준비와 희망은 언제든 준비되어 있기에 월척도 그 이상의 것도 결코 헛된 꿈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거다. 오늘 제가 사용할 채비는 2가지입니다. 우선 찌에서 원거리에 떼짱수초 더미 앞쪽에 줄풀과 틈새가 있는 곳에는 제가 이제 스윙찌로 앞치기에서 사용을 하고요. 다음으로 오른쪽에 줄풀지대에 앞치기에서 떨궈서 세우는 찌는 이 원줄 관통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늘은 전부 다 외바늘 채비로서 12호하고 13호 바늘을 사용하고 미끼는 새우 미끼로 내일 아침까지 진행을 하고, 내일 아침에 날이 밝으면은 새우보다는 참붕어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때 참붕어로 전환해서 잠깐 오전 낚시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케미컬 라이트를 전부 다 꿰고 밤낚시 체제로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 포인트를 정하고 오후에 낚싯대를 펴면서 활성도를 보기 위해서 지렁이를 꿰서 낚시했을 때 굵은 지렁이에 7치부터 5치 정도의 붕어가 아주 활발하게 입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낚싯대 펴는 동안에 지렁이를 이용해서 7치부터 5치까지 한 7수 정도를 하고 아예 새우로 갈아 꿰가지고 그 뒤부터 새우에는 아직 입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시청자 참여하시는 분, 또 시청자 중에서 제가 여기
지난 방송에 예고한 것을 보고 이쪽으로 찾아오신 분들이 몇 분이 지금 저수지 주변에 둘러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포인트 둘러보면서 설명했던 그 부분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오후 동안에 지렁이로 낚시하시는 동안에는 많게는 15수까지 아주 활발하게 입질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굵은 새우와 제가 지금 세대에는 주간에 채집한 참붕어를 꿰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거운 입질이 온다면은 아주 좋은 우리가 기대하는 월척 붕어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고 지금부터 기다리는 밤낚시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기대하던 그리고 기다리던 밤낚시의 시작. 포인트에 차분히 드리워진 지에 한 번에 무거운 입질이 들어온다면 그것이 바로 월척 붕어와의 만남을 가져다 줄 거라는 기분 좋은 상상과 믿음에 조사는 잠시라도 찌에서 눈을 멀리할 수는 없다. 그런데 송규섭 씨, 동행 출조한 조사들의 현재 상황이 궁금한 걸까? 낚시 중인 조사들에게 잠깐 발길을 돌려보는데. 자, 김재훈 씨 낚싯대 몇 대 편성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지금 2일 때부터 4일 때까지 10대 편성되어 있습니다. 욕심 많이 냈네. 나도 오늘 포인트가 워낙 눈에 들어온 데가 많아서 욕심내서 10대 폈는데 떼짱 안에 있는 떼짱 수초하고 연한 떼짱 수초 짧은 데 하나 붙이고 예. 채비는 전부 다 외바늘 채비인가요? 예, 지금 원줄 3월에 외반을 채비로. 아, 외바늘 채비로. 예. 미끼는? 미끼는 지금 10대 다 새우 들어가 있습니다. 아, 새우 썼어요? 근데 아직까지 입질은 없었죠? 예, 아직 입질은 없습니다. 지렁이 있으면 활발한 입질을 하는데 예, 지렁이는 새우의 반응이 없는 걸로 봐서 큰 붕어들이 아직 접근이 안 됐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자, 그럼 기다리는 낚시니까 뭐 언제 입질 들어올지 모르니까 긴장해서 하는 수밖에 없죠. 자, 월척하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이원흥 씨 낚싯대 몇 대 피신 거예요? 10대 폈습니다. 야, 여기는 연한 떼짱 수초 아주 짧은데 안쪽에 넣고 그리고 떼짱 수초하고 마름하고 연해서 지금 찌가 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채비는 다 외바늘 채비고 네, 그렇습니다. 미끼는요? 미끼는 새우하고 참붕어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새우하고 참붕어. 네. 그거는 나하고 비슷하고. 아직 입질 없었죠? 좀 깔짝거리는 입질만 몇 번 있었지 아직 이렇다 할 입질은 없었습니다. 아, 깔짝거리는 게 보니까 대개 한 5치, 6치 이런 것들이에요. 네, 지렁이를 넣어가지고 한번 낚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 조건으로 봐서는 큰 붕어들이 분명히 입질이 들어올 조건이 되는데 좀 기다려 봅시다. 뭐 비가 오기 시작하네. 열대의 대편성 그리고 새우와 참붕어로 월척을 기다리는 이원흥 씨. 그 역시 입질다운 입질을 기다려보지만 해가 떨어진 후 그러한 입질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어느 조사도 어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 그렇다면 박종훈 씨, 그 역시 별반 다를 바 없는 걸까? 자, 박종훈 씨는 낚싯대 오늘 몇 대 핀 거예요? 지금 8대 편성해놨습니다. 8대. 다들 욕심 많아가지고 나도 피다 보니까 전에 없이 지금 10대 폈고 저쪽에 참여하신 두 분도 다 10대씩 폈는데 여기는 8대면 2대 덜 폈네. 예, 지금 자리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아, 그래서 들어갈 자리가 없겠더라고요. 예, 지금 앞에는 떼짱 수초하고 줄풀이 좀 있고 예, 저 예. 안쪽에 찌은 데는 지금 마름인가요? 예, 마름 쪽에 이제 구멍 난 쪽을 이제 아. 집중 공략했고요. 저 왼쪽 편에 있는 거는 이제 연하고 마름하고 그 아. 경계선상입니다. 이쪽에는 연이 있구나. 예. 지금 채비는 다 외바늘 채비일 것이고 예. 미끼는? 미끼는 지금 새우하고 지렁이하고 참붕하고 지금 세 아, 가지. 여기는 새우, 지렁이, 참붕어. 예. 근데 지렁이에는 입질이 자주 올 텐데. 지렁이를 지금 굵은 거로 지금 여러 마리 깨기로 해가지고 잔챙이 입질은 없고요. 지금 아, 입질을 한번 참붕어에서 받았었는데 아, 다른 거 보고 있다가 이제 저런. 비닐만 건져 나왔더라고요. 아, 저런. 예. 아, 비늘은 걸려 나왔어요? 예. 비늘이 큰 거예요? 예, 좀 크더라고요. 아, 저런. 그 뭐
대물낚시에서 하루 저녁에 한 번 입질 받는 건데 예, 아깝구만. 지금 모든 조건으로 봐서 분명히 오늘 괜찮은 조건인데 기다려 봅시다. 지금 또 뭐 비가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예, 예. 아마 장마비라 이 비가 이제 계속 굵어질 텐데 비에 대비하시고. 예, 예. 지금 아직까지는 뭐 이른 저녁이니까 예. 하룻밤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예. 오후 동안의 조과도 포인트의 조건도 그리고 월척을 만날 것 같다는 느낌도 눈에 보이는 모든 여건은 좋게만 생각되는데 누구 하나 지에서는 어떠한 신호조차 보질 못하고 밤은 계속 깊어가고 있다. 짧기만 한 여름밤. 그렇기에 조사들은 지금 같은 상황이 조금은 불안해지는 것도 사실. 비마저 내리는 저수지의 풍경은 쓸쓸함마저 감돌고 있고 이 분위기에 그저 수면을 때리는 빗방울과 황소개구리 울음소리만 저수지에 맴돌 뿐 그야말로 멈춰버린 찌는 그 어떤 미동도 여전히 보여주지 않는다. 자, 간단하게 밤을 새기 위해서 야식을 하고 저수지 한 바퀴 현재 시간 조항을 점검하기 위해서 돌고 왔더니 이제 1시가 넘었습니다. 전체를 돌아보니까 밤낚시에는 거의 조항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것은 제 방에서 봐서 우측 상류 쪽에 있는 조사에게 8치급 나온 것이 가장 큰 붕어고 그 외에는 특별한 조항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자리에서도 오후에 지렁이에 그렇게 활발하게 입질하던 붕어들이 시험 삼아서 지렁이를 넣어봤는데 지금은 지렁이에도 반응이 없습니다. 돌아보다가 이 지역 조사님이 있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 저수지가 원래 밤낚시는 그렇게 부진했다 그럽니다. 오후하고 오전 일찍 시간대 그때가 입질이 활발하고 밤낚시에는 별로 입질이 없었다 그럽니다. 이게 우리가 낚시를 다니다 보면은 어떤 그 낚시터 특성에 따라서 밤낚시가 잘 되는 데가 있고 낮낚시가 잘 되는 데가 있는데 아마 이 저수지가 밤낚시보다는 낮낚시가 유리한 저수지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밤에 입질이 없는데 물론 입질을 하면은 미끼가 대물미끼니까 큰 입질이겠죠. 기다려보고 내일 동이 터서 오전 시간대까지 그때에 집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언제 입질이 올지 모르니까 원래 대물낚시는 그러거든요. 좀 더 기다려보고 내일 아침 지나서 오전 시간대까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비록 입질은 없지만 그렇다고 노력마저 아껴서는 안 되는 법. 쏟아지는 비로 인해 다른 데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도 현재의 상황과 지금 시간에서는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그래도 기다리는 어려움을 각오한 대물 낚시이기에 그다지 미칠 것은 없는 거다. 그렇지만 입질 없이 밤을 지새우는 피곤함과 모기 때마저 극성을 부리는 지금 어떠한 조금의 변화도 필요는 한데 자정도 넘었고 미끼를 검사해서 싱싱한 것으로 싹 갈아주고 아침까지 기다리는 낚시를 한번 해보고 전혀 입질이 보이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아침을 기다려야 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그저 싱싱한 미끼로 교체하는 등의 부지런함과 믿음뿐 다른 의지할 곳이 없다. 그런데 이 고요함을 깨고 주위가 시끄러워졌다. 대체 무슨 일일까? 알고 보니 이원흥 씨의 채비를 끌고 나간 녀석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조사들이 모여든 것. 가물치인 건지 잉어인 건지 아니면 월척급 대물 붕어인 건지 도대체 어떤 녀석인지는 몰라도 뒷꼬리를 해놓지 않은 낚싯대를 차고 나가 조용한 저수지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거다. 걸려 나올 듯 하면서도 쉽게 나오지 않는 낚싯대. 지금 이렇게
다가가려 하면 조금씩 멀어지기만 하고 오랜만에 들어온 입질이 하필이면 뒷꼬리를 해놓지 않은 유일한 낚싯대에 들어온 건지 어쨌든 결국 너무 멀리 나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자, 새벽 2시를 넘어가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머피의 법칙 있죠. 낚시할 때 머피의 법칙. 꼭 자리 비우면 입질한다. 핸드폰에 전화 오면 전화 받는 동안에 입질한다. 이런 그 뒷꼬리를 안 해놓은 낚싯대를 꼭 입질해서 끌고 나간다. 또 꼭 우리 월척 특급할 때는 촬영이 있는 날 꼭 비가 온다. 근데 오늘 비는 그래서 오는 게 아니고 장마기에 장마전선이 지금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서울은 아마 오늘 낮부터 비가 왔을 것이고 지금 이제 장마비가 쏟아지는 건데 이런 장마비가 쏟아질 때 이제 낚시의 조과에 미치는 영향 그건 어쩔 것이냐. 어차피 초봄을 지나서 하절기로 들어서 장마가 오는데 이 장마비가 오늘처럼 폭우가 아니고 이 적절하게 비가 내릴 때에 조과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좋으냐 나쁘냐 그 따질 만한 그런 것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물론 비가 수면에 때려주면은 이제 용존 산소량이 많아지고 생물체를 활발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입질이 활발해질 것이다 하는 것도 있고 일부는 또 비가 수면을 때려서 소란스러워지니까 붕어들이 일순 긴장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게 있는데 대개 보면은 수심이 좀 있는 데에서는 이렇게 비가 왔을 때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고 수심이 아주 낮을 때에는 일순간 입질이 약간 주춤했다가 얼마 시간이 경과하고 나면은 다시 정상적인 활동으로 돌아오는 그런 거를 많이 느낍니다. 제가 낚시하면서 이 장마기 때 낚시하는 요령 그거는 이렇게 작은 비가 올 때는 뭐 평상시와 같겠습니다만은 장마철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폭발 조항 즉 오름수위 특수를 기대하거든요. 그럴 때는 짧은 시간에 50 내지 100mm가 폭우로 쏟아져서 물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급격히 불어나서 뒤로 물러나면서 낚시를 할 정도로 폭우가 쏟아졌을 때 그럴 때 이제 상류 물골 쪽으로 가서 비가 내리고 있는 동안에 불어나는 물을 바라보면서 낚시를 할 때 오름수위 특수를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마철에 낚시할 때 뭐 특별한 어떤 기법이나 이런 거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와 같이 하되 적은 비가 올 때는 뭐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고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오름수위 특수를 기대할 수가 있다. 그럴 때는 상류 쪽에 가서 물이 빠졌을 때 자라났던 육초가 급격히 물이 불어나서 잠겨 들어갈 때 그런 위치에 가서 노리게 되면 됩니다. 단 폭우가 쏟아져서 물이 흘러 들어올 때 황토물이나 산골짜기 찬물이 직접 흐르는 물에 찌를 세우는 것은 불리하고요. 그 가장자리에 찌가 흐름을 타지 않은 정도 또 황토물이 들어왔다면 번바닥의 물과 황토물의 경계선이 되는 정도 이런 곳에서 낚시를 하되 이 오름수위 같을 때는 큰 붕어들이 전부 연안 최대한 가까이로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긴 데보다는 짧은 데로 바로 불어나고 있는 발 앞에 육초대에 찌를 세우는 요령이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내리던 비는 점점 더 거세지고 기다리는 입질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그때 송규섭 씨에게 오랜만에 입질이 찾아왔다. 하염없이 퍼붓는 빗속에서도 슬그머니 올라오는 어신을 놓치지 않은 덕택인 걸까. 밤을 지새우며 기다린 끝에 결국 한 수 낚아냈다. 그런데 기다리던 씨알은 아닌 듯하다. 밤새 새우에 입질은 없었는데 빗 쏟아지면서 뭐처럼 지금
거의 새벽 시간으로 가면서 입질을 받았는데 붕해입니다. 한 5치 이런 붕어가 나왔습니다. 새우를 꼼질꼼질 갉아먹다가 아마 새우 머리 뜯어먹고 조금 남은 거 그거를 아마 흡입하고 올린 것 같습니다. 찌는 정상으로 올라왔는데 잔챙이네요. 아쉽습니다. 오랜만에 조과가 기쁘지만 작은 씨알의 녀석에 기다림의 보람은 찾지 못한 송규섭 씨. 그건 그렇더라도 쏟아지는 비가 활성도를 높여준 걸까. 저수지 저녁에는 조금씩 입질이 살아나는 것 같은데. 김재호 씨. 그도 역시 월척은 아니지만 제법 굵은 씨알의 붕어를 만나 간밤의 피로를 조금은 덜어내고 있었다. 쭉 올렸습니다. 거의 몸통까지. 지금 비 오니까는 입질 좀 계속 들어오고 아까 한 5시 정도 되는 거 청소하고 바로 또 어려울 때 맛본 찌맛과 손맛에 일단은 기쁘고 이럴 때 동료의 조과는 또 다른 희망. 조사도 다시 한번 기대감을 추스르고 자신에게도 찾아올 그 기회를 맛보려 한다. 늦게 오던 비가 지금 굉장히 세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동이 틀 텐데 지금 케미라이트 불빛이 약간씩 엷어지면서 멀리 있는 데는 지금 잘 안 보일 정도 이렇게 동이 밝아오고 있거든요. 이 비가 오전 아침에서 오전 낚시할 때에 좀 잠잠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밤 낚시가 여기가 지금 안 되고 낮 낚시가 잘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이제 처음으로 이 지역에 와서 지금 하기 때문에 속내를 모르고 지금 접근을 해서 무작정 열심히 한 거거든요. 아침 때에 비가 조금 약해지면서 아침에서 오전에 가는 낚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동이 터오고 있습니다. 낚시에는 저수지에 대한 사전 정보도 현지인의 조언도 놓치면 안 될 중요한 요소이지만 대물 낚시란 믿고 기다리고 악조건 자체도 즐기며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지만 아침이 되어서도 그칠 줄 모르는 비는 조사들의 마음을 저수지와 함께 흔들고 아침의 낚시, 이 밝음 속에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승부수를 띄운다는 것에 밤새 멈춰있던 채비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멈춰 서버린 찌는 이미 자신의 역할을 다한 듯 별다른 움직임의 기빈을 보이지 않는 건 마찬가지.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다. 자, 이제 날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밤새 입질이 전체적으로 없었고 새벽 4시 넘어서 동이 완전히 튼 상태에서 새우에 제 옆자리에서는 6, 7치급 서너 수가 나왔고요. 저한테는 도대체 입질이 없습니다. 아마 욕심부려서 새우를 좀 큰 거 또 참붕어를 꿰놨던 것이 아마 큰 붕어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입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비는 내리지만은 여기가 밤 낚시보다는 낮 낚시가 유리하다고 이 현지 분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하니까 지금부터 아마 점심시간까지 계속해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월척 특급이니까 굵은 새우와 참붕어를 이용해서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일말의 희망을 안고 도전해본 오전의 낚시. 조사들의 마음을 끝내 무시해버리는 건지 빗방울은 더 굵게 저수지에 내려앉고 있다. 오전 조항이 좋다는 소문도 기대 속에서만 점점 그 소문을 다 해가고 결국 큰 녀석의 입질은 고사하고 그 어떤 입질도 조사들을 반겨주지 않는 상황.
찌는 더 이상은 어떠한 움직임도 어떠한 기대도 주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고정되어 있을 뿐이다. 자, 이제 낮 시간 다 지나고 점심때가 됐습니다. 8치급도 안 나오네요. 자잘한 것들 몇 수 나오고는 그 이상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는 마무리를 하고 여기가 보령이니까 이제 한 발짝 더 위로 올라가서 시청자 여러분과 만나 뵙겠습니다. 월척도 나오지 않았는데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